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서울의 봄이 개봉 첫날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찍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사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고 비슷한 소재의 영화와 드라마도 많아서 내용보다는 감독과 배우에 대한 기대만으로 극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다 아는 결말인데 이렇게 흥미롭고 박진감이 넘치다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일하게 현직 국가 원수가 살해된 1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신군부에 의해 짓밟힐 때까지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기간을 일컫는 서울의 봄. 이 서울의 봄을 끝장내버리는 결정적 사건인 12.12 군사반란. 센터장의 스포 없고 개인적인 감상문. 주민 시작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죠. 전두광은 대통령을 암살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동규를 치조합니다. 그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이야 어찌됐건 세상은 그대로야. 이 기회를 잡아 절대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전두광.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전두광과 군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한 사람. 육군 참모총장 정상호는 그를 막기 위해 이태신 장군을 호출합니다.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아예 신경 끄고 사는 진짜 군인이라고 앉으세요. 맡아주실 거죠? 하지만 참 군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태신은 아니 지금 수경 사령관직을 맡기겠다는데 그걸 거절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수도경비 사령관 자리를 거절합니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본인은 심히 걱정스럽고 위험한 행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차 단속 정상호가 본인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전두광. 이태신이가 지 주제를 모르고 수경사를 떡하니 맡겠다고 하는 야야 그만해라. 이태신이 육군 참모총장 라인을 탔다는 소문을 듣고 간을 좀 보려 합니다. 아이고 이 장군님. 수경사를 딱 그럴 일 맡으면 없습니다. 그럼 안 맡으십니까? 요새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난 말입니다. 이참에 우리 둘이 지내볼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어요.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전두광이 좀 위험한 인물임이 강하게 느껴지는 중 전두광이가 모든 정보를 다 움켜쥐고 마치 자기 세상에 온 것처럼 날뛰고 있단 말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아닙니까? 이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수도경비 사령관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친구인 노태건을 지방으로 보내려 한다는 정상호의 계획을 알게 된 전두광. 지가 계엄사령관이 뭐 나는 합수부장이다 합수부장. 뭐 잡아 가두기라도 할 거야? 하면 되지 와. 계엄사령관을 네가 어째 잡아들이노? 이 한수로 요 판세를 싹 뒤집어 붙어. 판세를 뒤집고 왕좌에 오를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하작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정 총장의 혐의점 두 가지에 집중해 내란방조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12.6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상호를 체포하고 국군 권력을 손아귀에 두겠다는 전두광과 하나회의 비밀작전.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대통령 제가만 얻으면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친 정상호 계열의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특전사령관 공수혁, 그리고 육군본부 헌병감 김준엽을 연희동의 비밀 요정으로 초대한 후 정상호 연행과 대통령의 재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생일집 잔치. 지금 밑에서 보안사 인원 포함 33 헌병대 지원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12월 12일 작전 당일. 그 표정들 좋게 하고 계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매듭 짓고 오겠습니다.
누가 그딴 짓을 해? 반란군과 뒤늦게 이들의 작전을 알아차린 진압군의 숨막히는 혈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전두광과 이태신, 즉 황정민과 정우성의 연기 대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기획력과 바로 실행하는 추진력, 탁월한 리더십까지 가졌지만 탐욕스럽기 그지없고 겉모술수에 능한 달변가 전두광.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전두환 역할이야 뭐 지금까지 정말 출중한 배우들이 이 역할을 훌륭히 해냈는데요. 좋아, 아주 좋아. 황정민이 맡은 전두환은 그 사람과의 싱크로율보다는 악역 황정민이 뿜어내는 아우라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머리 분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가끔 안남시장도 나오고 전요한도 나오고 아대지 말라고 어디 불장스럽게 너 사탄 들렸어? 하지만 나는 바로 그걸 보러 갔죠. 개인적으로 황정민 형님의 서슬퍼런 눈빛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성대모사 같은 거에 목숨 걸지 않고 캐릭터화해서 또 하나의 색다른 빌런 캐릭터가 탄생한 것 같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장포스 김기현 형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진압군의 핵심 장퇴환 소장 역할을 맡게 된 정우성 배우. 솔직히 우성 형님이 발성과 발음이 좀 약하잖아요. 과연 성우 출신 김기현 배우를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은 했지만 이 역시 쓸데없는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워낙에 강한 캐릭터라 자칫 기존 인물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를 정우성화시켜 그만이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배역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참고로 우리가 모두 바랬던 그 대사, 거기 꼼짝 말고 있어. 탱크 몰고 들어가서 대가리 뭉개버릴 테니까. 이 대사가 정우성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순신 장군 동상 보며 진군하는 건 좀 자기죠. 아니, 그리고 왜 정우성은 머리 분장 안 하는 거? 이 외에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 대장을 모티브로 만든 정상호 역의 이성민 배우, 내가 뭘 결정하려면 전장군한테 결재받고 그래야 됩니까? 전두광의 친구 구사단장 노태건 역의 박해준 배우.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아니, 둘이 친구인데 비주얼이 좀...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 6본 헌병감 김진기 준장을 모티브로 만든 김준엽 역의 김성균 배우, 정동환, 김의성, 박원상, 정만식, 정혜인, 염동헌 등 엄청난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으로 영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반란군과 진압군이 9시간 동안 정말 숨막히는 공수를 펼치는데요. 141분이라는 꽤 긴 러닝타임 동안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흘러갑니다. 아니, 과정도 다 알고 어떻게 될지도 다 아는데 왜 손에 땀이 나고 결말이 궁금한 걸까요? 모든 영화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한 각본의 구성과 연출력일 텐데요. 이 영화는 진짜 웰메이드 시대극이 확실합니다. 실제 사건의 배경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반란군과 진압군으로 나뉘는데 이때 벌어지는 상황을 시간순으로 마치 가이드 해주듯 친절하게 표현하는데요. 화려한 액션도 없고 엄청난 폭발과 대규모 총격전도 없었지만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죠. 그래, 사살인마 사살! 어느새 전 사건의 중심에 서서 이미 벌어진 결말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생일집 작전이라는 이름도 촌스러운 작전이 이게 한국의 군대에서 성공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으니 말이죠. 반란군과 진압군의 캐릭터 대비를 그대로 표현하는 듯한 색감. 전두광의 공간은 레드 계열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 것 같고 이태신의 공간은 그린이 어둡게 깔린 듯한 톤으로 외로움을 표현한 것 같네요. 이태신은 항상 외롭습니다. 아니, 진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왜 그렇게 답답하고 무능한지. 특히 국방부 장관은 아우씨, 답답한 걸로 따지면 전두광 측 인물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당시의 군대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세트와 소품들은 그게 몰입도를 더 높여줍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측면을 만족시켜주면서 동시에 귀가 즐거웠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공간에서 오는 앰비언스와 사운드 이펙트가 적절한 타이밍으로 치고 빠지며 더욱 영화에 집중하게 만들고, 명확한 배우들의 대사 딜리버리는 자막 없이도 사건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영화가 끝나고 포커스 아웃된 사진 한 장과 함께 나오는 장엄한 군가는 마치 서울의 봄을 끝장냈다는 장송곡처럼 느껴질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영화를 보면 쿠키 영상 나오길 기대하게 됐는데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자, 센터장 선정,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가 될 것 같은 예감, 서울의 봄. 관객이 얼마나 동원될지는 모르겠으나 웰메이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